예, 반갑습니다. 아까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잘 들었고 지금 이제 에, 시- 지금 아이템이 지금 두 분이 들어오셨습니까? 지금 네. 잠깐만 있어 보십시오. 이게 정해진 순서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저희가 한 팀이에요. 예, 한 팀인데 나는 다른 분이 지금 들어오시는 거 알고. 자, 그러면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여성 교육 플랫폼 모디유 맞습니까? 네. 아이템. 예, 예. 그러면은 제가 미리 사업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좀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그 내용을 조금 정리해 놓은 걸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이 교육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네. 오프라인에서 2010년부터 2017년도까지 한 7년간을 교육 사업을 했었어요. 예,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에서 하는 교육 사업을 위탁을 받아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예비 창업자를 있지 않습니까? 예비 창업자를 모아서 오프라인에서 창업 교육을 시키는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교육 사업에 대해서 이제 좀 내가 경험했던 것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오프라인 교육 사업은 좀 이제 어렵고 사실은 이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온라인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교육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제가 설명을 쭉 들으니까 이 아이디어를 처음에 내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한분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계기로 이 교육 플랫폼 사업을 구상하게 됐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 연수를 갔다가 이제 얘기를 예, 하게 됐는데 각자 이제 라이 선생님은 또 육아 산모 교육을 예, 진행하고 계시고 또 예, 다른 분은 또 영어 교육을 진행하고 계시고 또 예, 각자 이제 교육과 각자 하는 게 다 고객 타겟층이 여성이어가지고 저희가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거를 뭔가 이렇게 같이 하면은 같은 고객층으로 뭔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메타버스 통한 교육 플랫폼을 함께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게 돼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제 여성 교육 분야에 여러 가지 두 분이 이제 어떤 이제 자격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 역량을 이제 갖추고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제가 어떤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혹시 앞으로 이 추구하는 기업의 목표가 예비 사회적 기업 이런 쪽입니까? 사회적 가치가 이제 경력 단절 넣습이라든지 이런 분들 대상으로도 이제 사업 비즈니스 모델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혹시 예비 사회적 기업 이런 쪽으로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쪽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이게 아이디어 단계입니까? 아니면 이게 플랫폼 개발이 어느 정도 단계에 어, 있습니까? 지금 각자 사업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예. 메타버스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현재 기획 단계입니다. 기획 네네. 단계이시고, 어, 교육은 지금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줌으로, 보건소에서 산모 대상 산모 교실이라든지, 예, 예. 네, 대기업의 뭐 산모 교실이라든지, 그래서 음, 음, 줌으로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네.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어, 제가 또 궁금한 걸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교육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회원들 아닙니까? 그죠? 수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도 교육 사업을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이제 교육생을 모집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교육생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교육 프로그램을 쭉 봤습니다만은 그게 자체 개발 교육 프로그램입니까? 안 그러면 어디 연계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뭐 그렇게 하시던데. 네, 자체 개발 프로그램도 있고 예,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제 산모 교육 같은 경우는 예, 현재 예. 저희가 교육을 시작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 현재 저희 예. 채널 구독자 수가 3,000명이거든요. 저희 교육을 지금 3천 계속해서 명. 예, 네네 구독을 하고 계신 분들이 3,000명이고 저희가 이제 부산 지역에서는 보건소의 산모 교육은 거의 90% 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 산모는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고 산모 교육만으로는 이제 만족을 못 하시는 그 산모님들이 요청 때문에 저희가 유튜브 강의를 개설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마침 교육을 받으면서 각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공통된 부분들이 대상도 여성이고 연령 타겟층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걸 아예 메타버스에서 캠퍼스로 운영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저희가 내게 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일단은 뭐 어쨌든 지금 수요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네, 그죠? 네, 산모 교육을 이제 하고 네, 네. 계시니까 교육가 확보된 상태고, 어쨌든 간 이제 목표를 또 뭐 여기 사회적 기업으로도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충분한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사회적 가치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뭡니까 우리 기술창업대학원에서 제가 강의를 했던 주제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OKR이라고 해서 목표 성과 관리 도구를 제가 어제 강의를 했거든요. 혹시 그 강의 들어보셨습니까? 예.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제가 요약을 해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 혹시 실리콘밸리 연수 갔다 다녀오셨습니까? 네. 예. 혹시 실리콘밸리 연수 가셨을 때, OKR에 대한 이야기 혹시 안 하던가요? 그런 어,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네, OKR에 대해서는 수업을 안 알고 들었어요. OKR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어제 잠깐 예, 예, 들었던 거에 예, 대해서 예. 알고 그래서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분이 뭐 기획 단계라 해도 기존에 이제 어떤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갖춰져 있고 지금도 수익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앞으로 창출 가능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기업을 앞으로 이제 제대로 된 스타트업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운영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사업계획서도 이제 작성을 이제 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이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회사가 설립이 돼서 어떻게 운영을 해서 앞으로 어떤 성과를 내서 어떤 회사로 갈 거라는 어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초기 기업이지 네, 않습니까? 초기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잠깐 들으셨다는데 이 OKR이 이제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OKR이 이게 이제 국내도 이제 스타트업 초기 플랫폼 업체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 이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저는 인원이 적어도 이러한 경영 도구를 활용해서 충분히 우리 회사 이름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회사가 성장하는데 이 도구를 활용해서 발판을 해서 충분히 성장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OKR을 지금 저하고 이제 멘토링을 하시면서 잠깐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우선 지금 이 사업에 하는 데 있어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 아이디어 기획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지금 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가 제일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까? 뭐 플랫폼 개발이 될 수도 있고 뭐 우리를 이 사업을 알리는 것도 중요할 거고 그죠? 마케팅도 중요할 거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일단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저희 아, 각자, 네, 예,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시네요. 첫 예, 번째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많이 저희가 어느 정도 만들고 나서 예.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데 시스템에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만 먼저 구축이 되어 있고 거기 예. 콘텐츠가 없다면 콘텐츠가 네, 부족하다. 네, 네, 없다면 안 예. 되기 때문에 예, 어쨌든 콘텐츠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 개발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 개발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목표를 양질의 프로그램 컨텐츠를 개발하는 거라고 이제 목표를 했을 때 지금 그 양질의 프로그램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이 따로 있으십니까? 생각하고 있는 그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네. 그 양질의 프로그램 기획을 그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는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기획 단계에서 각자 예, 필요한 교육 그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기존에 예, 제작되어 있는 콘텐츠와 앞으로 제작해야 될 콘텐츠의 방향을 정하고 저희가 예.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인 단계거든요. 아직 그래, 정확하게 뭐, 네, 예. 그러면은 그 이제 목표를 양질의 컨텐츠를 개발해서 우리가 그 이 산모라든지 우리가 그 고객으로 생각하는 대상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 많은 그 고객들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고객들이 왔을 때 그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양질 컨텐츠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양질 컨텐츠를 그 생각하고 있는 뭐 분야라든지 프로그램 개수라든지 이런 정량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아, 네, 계획을 하고 계신 게. 몇 가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기본적으로 임신했을 때 산모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걸 저희가 수요를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예, 원하는 프로그램을 6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예, 임산부 학교라는 걸 개설을 해서 저희가 예, 오프라인에서도 한번 개설을 해서 해봤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 입학식도 하고 졸업식도 하면서 그 6주 동안에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끝나면 그 수료증도 발급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오프라인에서도 지금 최근에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비대면에 맞게 다시 만드는 것과 그거 외에도 다른 뭐 임신과 출산 육아에 관계된 여러 콘텐츠를 지금 제작하려고 수업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기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하게 뭐 몇 개의 과목을 몇 주로 하겠다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이제 양질의 컨텐츠를 확보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가야 될 그런 이제 과업인 것 같고요. 크게는 이제 우리 회사가 앞으로 뭐 3개월이든지 반기, 예? 6개월이든지 간에 우리가 앞으로 세워야 할 목표는 내가 볼 때는 그 아까 그 캠퍼스 산모 캠퍼스라 그랬습니까? 아까 학교 뭐 이야기 하시는 게 아, 네네네.
무슨 학교라고 그랬죠? 산모뿐만이 아니라 모디유라는 명으로 모디유. 네, 그게 이제 우리 교육 부산 플랫폼이지 사투리 않습니까? 네네네 네, 사투리로 교육 모디 플랫폼이지 네네 않습니까? 네. 그래 어쨌든 이제 가장 시급한 게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 모디유를 이제 완성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게 완료 시점은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플랫폼 개발 완료 시점. 예.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던 계획서가 있어서 제가 조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파일을. 네, 지금 제작 콘텐츠를 업로드하기 시작하는 거를 6월부터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예. 콘텐츠 제작은 5월부터 시작해서 제작을 하고 6월부터 업로드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고 정식 오픈 서비스를 시작하는 거는 10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베타 테스트를 거칠 거고요. 기존의 회원분들을 상대로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정식으로 오픈하는 거는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일정상 제가 들어보니까 네. 그 3개월 정도 지나야지 이게 어느 정도 그 플랫폼 개발이 이제 착수가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네. 겁니다. 네, 그전에 왜냐하면 예. 네. 그전은 준비 단계다 그죠? 네네. 저희가 분야가 많다 보니까 각 그 분야에서 준비해야 되는 그 동영상이나 콘텐츠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나서 그걸 테스트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신제품 출시를 위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MVP 아직 MVP 단계는 아닐 것 같고 신제품 출시를 위한 준비 단계인데 이 준비 과정에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그 컨텐츠 개발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예, 그런 건 그럼 컨텐츠 개발하는 거를 이제 목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컨텐츠를 우리가 그 우리 그 대표님이 그 우선 컨텐츠 양질의 컨텐츠를 개발하는 게 이제 목표를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그 양질의 우선 컨텐츠는 어떤 컨텐츠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질문이 좀 너무 어렵습니까? 조금 포괄적이신 것 같긴 한데, 예, 예. 그 수요자들이 예를 들어서 산모면 산모가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교육을 쉽게 그리고 체험을 직접 할 수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수업으로 들을 수 있는 콘텐츠가 양질의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이 사업의 핵심은 네, 그 이제 뭐 교육 콘텐츠를 영상 촬영하고 제작하는 거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핵심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 또 어떻게 보면 또 이 강사풀이라든지 사실은 교육 사업에서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강사풀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수요자 그 들어오는 회원들이 뭐 네, 강의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죠? 그렇죠. 네,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강사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보가 다 돼 있습니까? 네, 강사풀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메타버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플랫폼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뭔지를 갖다가 제가 뭐 적극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강사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그 어쨌든 그런 항목들을 좀 나열을 하셔가지고 그 3개월 정도 내에 그 이 플랫폼 개발을 이제 착수를 앞으로 하실 건데 착수한 데 필요한 우리가 성과 착수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성과 핵심 결과 지표를 우리가 뭐를 할 것인지를 좀 이렇게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씀 알아두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착수에 필요한 그 준비 상태가 잘 되어야지만이 어쨌든 나중에 실제로 플랫폼을 개발하고 데이터를 업로드 시키고 하는데 뭐 이게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이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단계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그 준비 단계 어떻게 보면은 준비 단계에서 또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실제로 제가 뭐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모 교육을 하고 계시고 지금은 지금 어쨌든 온라인으로 그 교육하는 게 대세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 단계에서 우리가 OKR을 좀 활용하시 가지고 제가 뭐 지금 OKR을 해서 뭐 목표를 뭘 정하고 핵심 결과 지표를 뭘 정해서 뭐 그 계획을 어떻게 세워 나가시라고 내가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전체적인 사업을 뭐이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그 OKR을 가지고 한번 그 이 계획을 한번 짜보시는 게 저는 아주 그 도움이 될 것 같아. 특히 이제 스타트업 초기 스타트업에는 굉장히 이제 필요한 그 근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그 세우고 계십니까? 뭐 그냥 일반적으로 두 분이 그 의논하시 가지고 이렇게 언제까지 뭐 어떻게 일정을 짜서 뭐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저희 그 같이 도와주시는 파트너 회사가 대표님이 두 분 예, 더 계셔서 예. 저희가 그 네 명이서 같이 조율하고 의논하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어쨌든 저기 우리가 OKR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니셔티브는 있습니다. 그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이니셔티브는 작성이 돼 있어요. 그걸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니셔티브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3개월 동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신 다음에 그는 그 목표를 우리가 이루었다고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그 핵심 결과 지표를 한 3개 정도를 세우셔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핵심 결과 1번, 2번, 3번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 1번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지표를 타겟으로 해서 이제 이니시티브를 수행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작성을 하실 때 제가 볼 때는 목표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사가 지금 초기 스타트업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회사의 그 기업의 어떤 존재 이유, 그 사명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여성들 대상으로 교육사를 하는데 어떤 회사 가치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기업을 앞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사명을 만들고 그 사명에 따른 그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목표, 그 다음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우리가 그 결과 지표, 핵심 결과 지표를 3개 정도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3개월 동안에는 물론 그 외에도 일이 있습니다만 그 3가지 핵심 지표에 집중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사업을 해 나가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멘토님 마무리해 주시면 그래서 됩니다. 예, 예. 그 혹시 질문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질문하시고 제가 교육에 대해서는 좀 드릴 말씀이 사실은 아, 많는데 다음에 기회가 감사합니다. 되시면은 네, 오프라인 교육을 저도 한 7년 동안 했기 때문에 네, 뭐 교육 수행 만족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은 또 별도로 제가 또 조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티님은 다음 예, 트랙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선주 대표님 준비하시면 됩니다.
멘토님이 잠시 저희 자리에 띄우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GNG 하우스 김선주 대표님 맞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발표하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발표한 자료를 이제 처음에 이제 문제 인식부터 이제 시작을 하셨네요. 문제 인식부터 시작하셨는데, 지금 가상현실 파티 연출 서비스를 이제 사업 계획서로 제출하셨는데, 우선 문제 인식이 생각되지 않는 파티 꾸미기, 즐거운 파티가 스트레스 주음이다 라고 이제 돼 있으신데, 이러한 문제 인식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세요? 예. 왜 제가 파티가 스트레스 주범이다. 즐겁지 않는 파티는 스트레스 주범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파티를 준비하려면 이제 세부적인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찾으려고 하면이 개인적이든 단체든 너무 힘든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어떤 파티를 기획하는 어떤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요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할 게 이제 너무 많으니까. 예. 지금 뭐 이 파티 문화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고, 네네. 지금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이 홈파티 시장이 네네. 지금 뭐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는 거는 네. 제가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보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이 파티가 이래 우리가 문제를 인식할 때 이 파티로 인한 어떤 문제를 이렇게 인식을 해서 이거를 이제 사업화 시켰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아이디어는 좋으신 것 같은데, 저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가상현실 파티 연출 서비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VR입니까? 제가 3D 이거 가상 공간. 3D 가상 공간, 네네. 그 가구업체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네네네네. 가구를 이렇게 맞아요. 꾸밀 수 있도록 네네네. 하는 그 시스템 그대로 하는데 예, 가구가 아니고 저희는 그러니까 그 집안에 파티 이제 공간. 파티 공간을 해준다는 거죠. 가구 시스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건 제가 네, 알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네네네. 이해는 그 되고, 한샘이랑 네네. 예, 한샘에서 하는 그걸 제가 저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이 가상 공간은 지금 가구랑 그다음에 파티 용품들을 실제 수요자가 이제 이렇게 한번 네네. 디스플레이 시연한다는 거죠. 시연해 볼 수 있는 거를 이제 만들어 준다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이제 그런 소품들을 3D로 네. 스캔을 해서 자기들이 네. 직접 가상 공간에 거기다 놔보는 거죠. 이렇게 뭐 배치를 해보는 거죠. 배치도 해보고 예. 이렇게 준비를 해보는 거죠. 파티 그런데 이제 공간처럼 만들어 보는 거죠. 예, 아이템 속에 두 번째를 보면은 이런 가구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공간을 미리 이제 이렇게 배치해보고 하면서 어떻게 할 네네네네네. 것인가를 이제 해보는 네네. 건데, 실제로 뭡니까 이 파티 용품들은 우리가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가구는 이제 어떻게 판매를 할 수 없으니까 네. 배치했던 지금 안에 파티 용품들은 별도로 이제 주문을 해서 살 수 네네. 있게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네, 대여도 네. 되고 저희가 직접 가서 연출을 해줄 수도 있고. 인출을 해줄 수도 있고. 어쨌든 파티 연출에 대한 서비스는 저는 고객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네. 어떻게 이제 이게
흥미로울 수도 있고 아까 네. 뭐 스트레스까지 이게 해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오프라인하고 이제 우리가 가상 공간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고객 추구하는 고객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4학기 X 내용에서 봤을 때는 이제 회사 이름이 GNG입니까? 네네네. 예, GNG가 추구하는 이제 이 고객 가치를 이제 발표할 때 네. 우리 발표자가 그 어떤 고객 가치가 있다는 걸 이제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만약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저도 이제 그 이런 4학기 X 발표할 때 현장에서 심사를 이제 많이 봤거든요. 이 많이 볼 때 이제 이 내가 이제 이 전달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지금 이 비즈니스 모델도 모델이지만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고객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객 가치를 확실히 전달하는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봐서는 파티 연출 서비스에 대한 거는 분명히 고객 가치가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가 있고 지금까지 기존에 없던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그 이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그 가치라는 것은 우리 고객의 가치지 않습니까? 그 고객에 대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또 그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이게 MZ 세대 대상으로 지금 합니까? 네네네. 고객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MZ 세대예요. MZ 세대 대상으로 이제 서비스를 할 예정이죠. 그럼 MZ 세대가 이 서비스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고객 가치는 무엇인지를 갖다가 좀 명확하게 좀 그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요 시장을 잠깐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회사가 네네네네네. 있더라고요. 거기요, 저도 거기 나와 있어요. 네. 예, 스페이스 클라우드의 제일 상단에 보니까 그 이 파티 공간, 예, 거기는 네네. 이제 우리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좀 틀리죠. 그거는 아예 공간을 제공해 중간에 주는 있어요.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합니까? 아, 이게 외부 저희도 공간이라고 돼 있으시는데. 원래는 파티 그건데 저희도 공간에 저희가 이제 제휴업체나 아니면 저희가 자사에서도 그런 공간들을 지금 하나씩 그거 매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까 웨딩홀이나 예, 스페이스 클라우드처럼 이제 공간도 네네네. 이렇게 확보를 해서 자사 연결을 예, 시키는 경우도 그것도 하고 있습니까? 네네네. 음. 주는 연출 소품들을 하는 건데 우리 공간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면 우리 공간의 3D는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천해주면 바로 할 수 있게끔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파티 용품인데 그 네네. 음식 같은 거는 이제 그 별도로 그 우리 네네, 별도. 회원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네, 그죠? 아니죠. 저희가 준비하는 거죠. 음식도 준비가 되십니까? 네네네네. 아니, 그는 저는 이제 그 나이가 이제 저는 50대입니다만은 우리도 이제 친구들 하고 모임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들 모임을 할 때 항상 어디서 모일래? 맞아요. 뭐 먹을래? 이게 사실 우리들 그 모임할 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누가 좀 추천을 해라 그러는데 아무도 추천도 안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래 하는데 그 이런 서비스가 있다라면은 뭐 우리도 나이도 꼭 MZ 세대가 아니더라도 뭐 여기 의뢰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우리는 막 이렇게 알아보고 막 이러는 게 이제 귀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응을 해주시면은 그 공간이라든지 먹거리까지 제공이 되면은 그 뭐 나이를 떠나서 다 그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앞서 우리 앞에 그 발표하신 분하고도 멘토링 할 때 그 OKR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사업은 어느 단계까지 지금 가 계십니까? 저희가 원래 웨딩 관련 업체인데 예, 그 파티 그 연출 제품은 저희가 다 보유하고 있거든요. 연출 제품을 예, 보유해서 예, 그거를 이제 예. 3D화 시켜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 지금 있어요. 이 제품들을. 그러니까 소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보유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럼 3D화 시키는 거는 언제쯤 예상을 하십니까? 이게 이제
작년 말에 이제 다른 원래 웨딩이나 이런 연출은 지금 계속 하고 있었고 이렇게 3D로 하는 거니 작년 말부터 지금 올해까지 계획이라서 한 상반기 정도는 어느 정도 스캐너 시켜서 이게 될 수 있는지는 한번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반기. 이제 우리가 작업을 준비하시면은 네. 사실 이제 사업 계획서만 적어서 우리가 네네.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사실은 사업 계획서만 있다고 이 실행하는 거하고는 또 별개지 네네네네.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놔도 이게 뭐 내가 다른 일 때문에 또 늦어질 수도 있고 어떤 네. 구실로 인해 가지고 자꾸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OKL에서 이야기하는 3개월 정도 단위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우리가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목표를 정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3D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이전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할 것 사실은 지금 같습니까? 제가 제일 중요한 거니 이런 제가 생각하는 아이템을 시스템화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3D 이거를 스캔해서 뭐 이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겠다 하는 이런 기획만 돼 있지 전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무엇이 들어갈 거며 어떤 제품들이 들어갈 거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견적 시스템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제일 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가상현실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네네. 필요한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 네네. 외주를 줘가지고 지금 구현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맞습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인력적으로 그쪽 시스템 개발하는 사람들을 인력으로 채용할까 아니면은 외주를 줄까 그쪽을 좀 고민하고 있죠. 그쪽에. 아무래도 뭐, 기술적인 부분이 약하니까 제가 웨딩이나 파티 그렇죠. 이런 소품 그런 것들은 갖고 있고 보유하는데 이걸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하면은 정말 현실적으로 보였을 때 그 시스템 구동했을 때 정말 좀 이렇게 모든 이제 소비자들이 이렇게 봤을 때 괜찮을까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개발자랑도 좀 의논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시스템 구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아까 계획서에 보니까 사업 개발비하고 뭐 네네. 대출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1억 3천만 원을 예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1억 3천만 원 정도. 1억 3천만 원, 뭐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5천만 원, 뭐 3D 스캔 모델링 하는데 1천만 원, 뭐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 자금 확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금 확보는 저희가 약간 지금 하고 있는 거 지원금도 좀 받은 게 있고요. 지원금 받은 게 있습니까? 예, 아직 투자는 안 받은데 지원금 받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대출도 조금 받아놓은 게 있고 사실은 좀 이 아이템으로 해서 약간 어, 사업 시스템 쪽으로 조금 지원이나 이런 좀 사업을 좀 받고 싶은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혹시 링캠퍼스라고 혹시 네네, 들어보셨습니까?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까? 그럼 네, 아까 문제들 아까 처음에 생각해 내실 때 내가 네네, 어떤 링캠퍼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고객의 문제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제 이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네네. 그걸 가지고 한번 이 사업을 풀어서 다시. 한번 해보셨습니까? 음,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사업자는 이제 공간에 대한 이제 사업 쪽을 막 생각해가지고 사업 계획서도 전부 다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게 이제 약간 변경이 됐어요. 지금 사업이. 예, 약간 3D 쪽으로 해가지고 연출 쪽으로 변경이 돼서 아직 전체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다 적지는 못해. 그냥 PT가 먼저 나온 예일 수도 있어요. PT가 먼저 나왔어요, 지금. 사업 계획서 쓰기 전에.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뭐 10여 년 이상 이 사학기 엑셀을 보고 이제 판단하고 하는데 이제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이제 고객 가치에 대해서 이제 자꾸 네네네.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이유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이러한 서비스가 가상현실 서비스가
네네. 그 MZ 세대라든지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과연 얼마나 이걸 활용해서 구매를 할까 하는 이런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명확히 안 하면은 이게 조금 이제 사업적으로 나중에 뭔가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는 뭔가 이렇게 좀 수정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 준비 단계에서 뭐 스캔 다 뜨고 뭐 이렇게 다 했는데 실제로 서비스를 해보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제품 개발할 때 제일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소비자가 실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제품을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우리 대표님은 이제 이걸 이제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이기 때문에 벤처 기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이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사실 이제 설문도 하고 인터뷰도 다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앞으로 그 고객들 잠재 고객들하고 그때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고객에 대한 어떤 가치를 명확히 해서 정말 이 서비스가 시작이 됐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파티 용품을 구매를 주문을 해서 이렇게 쓰는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제 네네.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조금 이 사업 아이템은 제가 볼 때는 좀 세부적으로 좀 뭐 우리말로는 따져볼 게 좀 많다. 조금 이게 이 서비스가 내가 생각하는 목표에 정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거를 좀 저는 그 생각이 아까 들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지금 우리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렇게 트렌드 자체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맞습니다. 맞고 분명히 수요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고객 가치를 창출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를 좀 목표를 가지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우리 어떤 결과를 우리가 지표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좀 세워서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좀 하시는 게 낫다. 아까 앞 팀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올해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사업 계획을 갖고 나갈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회사의 사명이 뭐고 그다음 우리가 앞으로 뭐 1년간 뭐 사업 계획을 하면 이제 1년짜리 사업 계획이다 이러면은 1년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 나갈 것이다. 이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적어 오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명확히 해야만이 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면 뭐 또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뭐 파티 용품 쪽에는 더 전문가시니까 파티 용품에 드릴 말씀은 제가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기술적인 그 부분들을 좀 빨리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플랫폼 개발하고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러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도 업체가 기술력이 부족해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제가 또 많이 보기는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을 채용을 해서 개발을 할 것인지 그럼 외주를 줄지 아직 결정을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외주를 주게 되면은 정말 제대로 된 이 경험이 있는 지금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이 시스템을 몇 번이라도 이제 한번 실제 경험을 해본 개발해본 회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플랫폼이 개발이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이게 어려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시간이 하여튼 어쨌든 40분까지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도움이 감사합니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OKR 한번 공부해 보시고 네네.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아까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고, 저는 아까 그 일본어로 발표하시는 줄 알고 그 제일 사학객을 제일 열심히 봤거든요. 아, 네네. 예, 예. 지금 이제 그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그 뮤지션과 공간을 연결시키는 로컬 공연 전문 에이전시 플랫폼이다, 그죠? 네네.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처음에 이제 이렇게 그 아이디어를 내게 된 계기가 뭐 자영업자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예, 아까 아, 자영업자 네네. 뭐 매출 감소 뭐 이런 이야기를 아까 하셨는데, 시작점은 저도 이제 음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음악을 저희 본래는 했었고, 팀원들도 다 취미 음악보다는 좀 더 고도화해서 음악 활동을 했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예술인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저희가 2019년부터 이런 아이디에이션 계속 시작했었거든요.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런 이제 공간들이 계속 무너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 하나의 컨텐츠로 협업할 수 없을까 하다가 공연 컨텐츠로 둘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사업 아이템을 잡았습니다. 원래 이제 2019년부터 하셨고, 그래 안 그래도 아까 뭐 연제구청 이야기가 나와서 네. 저도 연제구청에서 들어본 것 같아요. 아, 저도 그렇습니다. 연제구청에서 그 운영위원으로 아, 네네네. 참석하고 뭐 어쨌든 뭐 구청장님도 뭐 그 말씀하시는 거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 여기서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 그 지금 그 자영업자들 요 사업을 이제 그 계획하기 전에 자영업자를 현장에 가서 이제 만나 보니까 네. 그 뭐 공실 시간대 손님이 없어서 뭐 아까 콘텐츠나 전략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네네네. 좀 그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얼마나 그 좀 심각하던가요? 상태가 어떻게 되던가요? 이제 또 프랜차이즈는 제쳐두고 예, 자기가 진짜 로컬 뭐 골목 상권 쪽으로 연제구에 이제 오방 상권들 많이 돌아봤거든요. 지금 르네상스 모방 사업으로 상권들. 연제구 쪽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연제구 청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그런 예, 부분들을 회의 참석하면서 이제 같이 탐방도 가고 했었는데 예, 사실 이제 아예 문을 안 여시더라고요. 전기세나 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될 정도라서 아예 운영 예. 시간을 손님이 올 때쯤부터 영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안전히 배달 쪽으로 피버팅 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봤을 때 코로나 이전에는 뭐 영업시간 제한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많이 힘들어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술인들은 공연을 할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야외 버스킹 활동도 이제 공적인 공연이 아니면 힘들기도 하고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면은 저희 이제 법인 설립 목표도 정관에서도 공연 활성화도 있기 때문에 그 사적 공연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 안에서 저희가 공연을 열고 뮤지션을 공급을 하면서 좀 수익 구조를 같이 만드는 걸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저도 연제구에서 20년째 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뭐 20년째 살면서 계속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오방상권도 봐왔고, 네네. 근데 지금 오방상권뿐만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네네. 이 상권이 지금 무너진 상태고, 그죠? 네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보면은 뮤커톤하고 청설모하고 청음 이렇게 네네. 세 가지로 돼 있는데, 네네. 그 지금 대표적인 그 비즈니스 모델은 뮤커톤입니까? 이 뉴코톤, 셋 네네, 중에. 맞습니다. 뉴코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확장할 수 있었고, 근데 사실 이제 예. 돈을 많이 매출을 불러일으키는 거는 외주 영역 쪽으로 돈이 금액이 크긴 합니다. 외주 협력 쪽으로 네네네. 그 연제구청에서 했던 그 외주 받았던 네, 그 그런 것도 뭡니까? 있고, 아예 저희가 뭐 어, 삼진 어묵이라던가 이런 예. 공연, 이런 업체에서도 저희한테 공연 의뢰가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음,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비용을 받아야 자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그렇게 구조를 잡고 있는데 펀딩 서비스가 런칭이 되는 순간부터는 저희 메인 비즈니스 모델은 이쪽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 사업계획서 주신 게 이제 그 지원 사업에 제출했던 네, 사업계획서더라고요. 맞습니다. 내일 청년 제가 창업 지원사. 발표 평가가 있어가지고 아, 그거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까? 신청을 해서 서류 통과돼가지고 내일 이제 2차 발표 평가 있습니다. 아, 발표를 하러 가셔야 되네요. 네네네. 제가 볼 때는 저도
그 옛날부터 이러한 그 카페라든지 이런 어디 그 뭡니까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공연하시는 분이 주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연하시는 네.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어떤 그 에이전시가 오프라인에 뭐 따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어떻습니까? 그 뭐 소속돼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그죠? 몇 군데를 이렇게 뛰는 분들도 있고, 네네. 이제 이런 분들도 뮤지션들을 이제 어떻게 다 이제 묶어서 이제 이렇게 이 플랫폼으로 다 들어오게 해서 네. 이제 이 사업을 이제 앞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이제 아까 그 펀딩하는 거를 이제 주력 사업으로 이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얼마 전에 금샘다방하고 한번 그 리워드 펀딩 한번 하셨습니까? 어디서 아셨습니까? 그 정보. 금샘다방하고요. 그 네네. 내가 이거 저기 사케엑스 보고 이거 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어, 시간을 내가 할애를 많이 했는데 네네. 그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업주분들, 금슴다방 사장님께서는 정말 좋아하셨고요. 특이 네, 케이스가 그분도 이제 공연 보러 다니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네, 이제 가게 문을 닫을 수 없다 보니까 지금은 못 가시는데, 그런 공연을 우리 가게에서 한다 그러면은 이제 더 네, 폭발적으로 하겠다 하셨고, 또 그분이 에어비앤비를 3개 또 운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한테 에어비앤비에서도 이제 아예 콘텐츠를 엮어가지고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을 주셔서, 지금은 이제 또 17만 명이 이렇게 코로나 찍다 보니까 조금 뒤로 발을 뺐는데, 조금 가라앉게 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 금센다방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비즈니스 모델이 네,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 펀딩 참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돈을 내는 참여자들이 사람들. 돈을 내는 거죠. 그럼 네, 이 사람들이 리워드를 제공을 받는데 네, 그 온라인으로도 참석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참석할 수 있고 이렇습니까? 네, 공연은. 네.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드리면 오프라인으로 네, 오는 사람들은 이제 펀딩을 하게 되면 그 돈 안에 뮤지션을 보는 공연값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금전다방 같은 경우에는 커피나 뭐 먹을 것들 또 포함이 돼 네, 있고, 먹거리가 그리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네, 수수료를 챙겨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네, 한 명당 한 2만 원 정도 이제 금액을 펀딩하게 되면 사람들이 갔을 때 자리가 다 세팅이 돼 있고 음식들이 준비된 채로 바로 공연을 볼 수 있게끔 세팅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동시 송출을 진행하면서 요새 뭐 아프리카 TV나 유튜브로 라이브 송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메뉴들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우처 형태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워드를 가지고 가게 찾아가서 교환을 한다는 식으로 할 수 음. 있고, 또 뮤지션 앨범이나 굿즈들도 저희 웹사이트에서 구매를 해서 이제 배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펀딩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을 선택하든지 오프라인을 선택하든지 그거는 이제 그 참여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네네네. 참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네네네. 어쨌든 이 비즈니스 모델은 상당히 그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위기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그 점포들이 지금 그 홍보 차원에서도 좋다고 하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공간 대상 데이터 분석 서비스라는 게 있대요. 아, 네네네. 예, 예. 그거는 어떻게 요거는 서비스를 이제 제공합니까? 그 공연을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후기를 받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메뉴에 대한 공간 입장에서는 메뉴에 대해서 만족도, 그리고 이 시그니처 메뉴가 사장님은 밀고 있지만 매출이 떨어진다 했을 때 왜 떨어질까? 뭐 맛이 없다던가 가격이 비싸다던가 이런 부분을 또 분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출시 예정의 메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 저희 공연을 통해서 미리 공급을 해보고 관객들이 만족한다. 그러면 정식 메뉴로 선택할 수 있게끔 이런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이제 공급하는 것을 2차 비즈니스 모델로 잡고 있습니다. 어, 그래, 뭐, 저희들도 직업이 이제 컨설턴트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선생님 그 비즈니스 모델이, 일종의 이제 그것도 외식 컨설팅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네, 이제 고객들 반응을 이제, 예, 뭐 메뉴라든지 뭐 이런 걸 그 댓글을 통해 가지고 이제 네네, 그 점주분한테 다시 이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이제 컨설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뭐 비용도 이제 받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수익 모델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좀 단단한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그 오프라인에 있는 이제 카페라든지 주점이라든지 이런 데가 얼마나 이제 이 플랫폼에 참여를 하느냐라는 네, 맞습니다. 그게 게 관건이에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죠? 그래서 지금 뭐 금쌤뿐만 아니고 지금 앞으로 그 펀딩할 그런 매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장 사실 반응은. 저희가 이제 뮤지션 풀은 저희가 2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콘텐츠를 통해서 1,000명 넘게 쌓아놨거든요. 근데 이 풀을 활용해야 되는데 공간들을 또 직접 발굴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저희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이트 진로랑 컨택을 했거든요. 하이트 진로에서는 소주를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런 가게 풀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펀딩 리워드에 진로 한 병 넣어서 펀딩을 해버리면 자기도 경쟁사 소주를 이길 수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공간들 저희한테 데이터를 다 넘겨준다고 이제 약속을 받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성대학교 10개 공간에서 그 하이트 진로에서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업주분들을 컨택을 한 다음에 바로 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유통 구조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대기업들과 협력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어쨌든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가 볼 네. 때는 이제 그 뮤지션들 이제 수익이 이제 좀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네. 애들도 지금 사실은 그 대학생인데 네. 그 기타 배운다고 방학 때 기타 배운다고 이제 보내놨다가 아, 코로나 이래 진짜요? 되니까 네. 이래 되니까 좀 뭐 더 이상 좀 보내기가 좀 어렵겠더라고요. 코로나 그죠? 이래서 네. 코로나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보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업이 이제 이런 어려운 뮤지션 예술가들을 위해서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서 네. 작년에 예비 사회적 기업에 선정이 되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바로 이제 그 부산시 지역형으로 돼 있는 거죠. 네. 창의력 신흥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창의혁신을 지원받는데 뭐 사업개발비라든지 이런 거는 좀 지원을 받았습니까? 올해부터 지원을 합니까? 네, 그래서 이게 또 다 주는 건 아니다 보니까 또 공고를 통해서 하는데 또 얼마 전 공고가 공고 떴더라고요. 공고 그래서 이제 떴습니까? 최대 5천만 원 지원이 된다 해서 그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계획서 평가위원을 한번 갔던 적이 있거든요. 아, 네네. 사업개발비. 네. 그래서 아마 그 비즈니스 모델 여기 이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업을. 네, 뭐 맞습니다. 신규 사업도 펼쳐야 되고 네. 하기 때문에 아마 잘 작성만 하신 계획을 잘 세우시면은 아마 충분히 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그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시니까 예비라 하시니까 그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라고 혹시 네, SVI 지표. 들어보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SVI 지표 네네.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네, 그거 가지고 한번 그 작년 말에 올해 초나 작년 말에 한번 쭉 한번 작성을 해보셨어요? 아니요, 작성은 안 해봤습니다. 그 SVI를 한번 작성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네네. 연말에 SVI 작성해 보시고 그 아마 그 사업개발비 신청할 때도 SVI 항목 중에 몇 가지 항목이 평가 항목에 네네. 들어가 있죠. 네네네.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작성을 한번 해보셔야지 우리가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지 예?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방향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꼭 한번 측정 지표를 활용해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 달이 가는데 혹시 제가 뭐 다른 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OKR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구글 OKR 책도 네, 읽어봤어요. 구글이 그 목표 관리하는 네네. 기법이 OKR인데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 조금 유직의 앞으로 나가야 할 목표를 네. 제가 이렇게 목표를 한번 제가 한번 잡아왔는데 대한민국에서 로컬 공연 문화를 정착시킨다. 네. 예, 또는 로컬 공연을 통해 우수한 뮤지션을 발굴한다. 네. 맞습니까? 네, 그러고 이제 맞습니다. 우리가 조금 위뮤즈 브랜드 인지도도 앞으로 이제 향상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하나를 정하시고 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우리가 앞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3개월 동안 앞으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성과 지표를, 결과 지표를 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세워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 해야 될 업무를 목록을 작성하셔서 한번 실행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목표가 지금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지금 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표는 관객들한테 이 공연 타당성을 알리고 직접 찾아오게끔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이게 우리가 뭐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그 플랫폼들도 보면은 판매자만 있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구매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매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펀딩을 이용하실 그 참여자분들을 얼마나 모집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좀 마케팅을 조금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케팅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좀 알려지면은 지금 공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분들이 우리 가게를 좀 알리는데 이 방법을 좀 활용하자. 이 에이전시 플랫폼 이 위뮤즈입니까? 위뮤즈를 좀 활용하자라는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나중에 사업비 개발할 때 마케팅 비용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을 조금 많이 좀 뭡니까? 예산에 좀 넣으셔가지고 좀 받아내시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사실 마무리할 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네네네. 예. 고민은 항상 많아가지고 코로나 이게 저는 이제 또 풀릴 줄 알았는데 오미크론이 또 확산이 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미국이 100만 명, 150만 명 찍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더 확진자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좀 폭발적으로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공연을 계속 열고 있긴 한데 관객 모집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개인적인 고민이 좀 많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생각할 때 오프라인에 이렇게 직접 참여자들이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은 온라인으로만 해도 네. 충분히 리우드를 제공하면은 온라인 신청자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죠. 네. 그죠? 그래서 역으로 제 생각에 공실 있는 자영업자도 중요하지만은 조금 이제 인지도가 있는 점포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좀 이제 기업을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좀 알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업체들한테 역으로 좀 제안을 해보시는 것도 네.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걸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발굴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죠? 프랜차이즈 하는 가게들, 제가 부산의 베러먼데이 쪽이랑 컨택을 했어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뭐 매달 마지막 주 뭐 수요일에 같이 모든 점포에 동시에 공연을 하는 그런 컨텐츠도 얘기를 했었는데,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사실 이제 빠르게 A/B 테스트하고 피보팅 하면서 수익 모델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런 제가 부분들을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네, 예전에 제가 달맞이 공원에 있는 네, 큰 카페인데 손님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네, 지나가는 네, 말로 네, 아니 이렇게 좋은 카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손님이 없는데 여기에 음악 연주하시는 분 색스폰이라든지 네, 이런 네, 음악 연주하신 분을 한번 초청한다든지 뭐 어떻게 연계해 가지고 한번 공연을 하든지 뭐 매일 이렇게 뭐 입구에서 뭐 어떻게 하든지 해라라고 한번 했더만은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 네, 그 네, 뒤에 가보니까 네. 가게가 훨씬 달라졌어. 네네, 그거를 저희도 이제 손님들이 확인했습니다.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 네네, 있고 그래 그때 그 한마디가 그 가게를 살려놓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대표님이 하시려고 한 사업은 앞으로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봅니다. 그래서 대표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네, 대표님이 이 사업을 이제 성공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좀 많이 발로 좀 뛰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네, 맞습니다. 제가 직원들이 지금 사무실에 있는 날은 많이 좁고 계속 네. 밖에 돌아다니고 공간 발굴하고 미션 인터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영업력이 이제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네네. 뭐 부산에서 네. 정말 유명한 스타트업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은 제가 그 강의를 했던 목표 성과 관리 OKR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OKR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는데 OKR은 구글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한 20분 동안 요약을 해서 OKR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했던 내용을 조금 요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KR은 1954년도에 피터 드러그가 창안한 그 MBO라는 목표 관리를 기반으로 그 앤디 그로브, 인텔의 CEO죠. 앤디 그로버가 이 인텔 MBO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앤디 그로버가 발전시킨 인텔 MBO를
존 도어가 이제 인텔에 입사를 하게 되죠. 입사를 하게 되어서 소장님, 예, 예, 저 한 10분까지 쉬었다가 예. 10분부터 시작하면 안 될까요? 10분부터 알겠습니다. 예, 다른 방에 지금 안 끝나서 아직 안 넘어오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네. 예, 9시 10분부터 9시 반까지 제가 어제 했던 강의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그 4학기에서 발표하신 세 분에게도 이 OKR을 좀 활용해서 목표 성과 관리를 좀 하시라고 제가 아까 그 멘토링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뭐 OKR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구글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내도 지금 사용하는 스타트업이 많지만 정말 구글처럼 이렇게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OKR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조금 활용하신다면은 조금이라도 활용하신다면은 뭐 스타트업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했던 강의를 좀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R은 처음 스타트가 이 1954년도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피터 드러거라는 경영학자가 이 MBO라고 목표 관리라는 이 용어를 처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968년도에 인텔의 CEO로 알려져 있는 앤디 그로버가 IMBO, 인텔 MBO로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그 이후에 1974년도에 존 도어라는 사람이 이제 인텔에 합류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 앤디 그로버가 만들었던 MBO를 조금 더 개선하고 보완해서 이 OKR을 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인텔에서 나와서 구글로 가게 되는데 이 존 도어가 구글에서 완성을 시키죠. OKR을. 그래서 구글에서 완성시키고 또 이제 나온 다음에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OKR을 이제 전파를 시켜서 성공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존 도어는 이 OKR을 조직 전체가 동일한 사항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는 경영 도구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OKR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OKR의 O는 목표입니다.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하든 뭐 스타트업을 하든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표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기업이라면은 조직원의 구성원에게 영감을 주면서 성취해야 할 건 대상이기도 하지요. 목표라는 것은. 그리고 KR은 키 리절트의 앞에 약자인데 핵심 결과 지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핵심 결과 지표는 우리가 목표를 달성한 시점을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목표 대비 진행 상태를 추적하고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특정 지표다. 그래서 이 목표와 핵심 결과 지표 이 영문 앞자를 따서 이제 OKR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OKR은 구글에서 처음 시작을 했죠. 구글에서 처음 시작해서 성공을 시키는데 그 OKR을 처음에 이제 이 존 도어가 레디 페이지라는 그 창업주한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디 페이지 창업주는 OKR을 잘 활용해서 오늘날 최고의 그 검색 엔진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 OKR이 기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OKR 기법이 이제 이 주목받게 된 계기는 최근에 이제 구글 트렌드라는 그 추세를 알아보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2018년도 이후부터 이 전 세계적으로 OKR에 대한 관심이 이제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 코로나 온 이후부터 이렇게 그 네이버 데이터 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 굉장히 이제 조회수가 많은 것으로 나오고요. 특히 이제 최근 1년 동안에 볼 때도 굉장히 이제 OKR에 대한 검색 조회수 추이가 많은 걸 봤을 때는 우리 국내에서도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어려운 시국을 어떤 성과 관리 툴이 굉장히 도움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OKR 구조는 있습니다. OKR 구조는 처음에 오브젝티브를 먼저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핵심 결과 지표를 설정한 후에 그 다음에 계획,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업무 과제를 이제 설정하도록 이 단계가 3단계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목표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최종 목적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회사를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뭐 초기 스타트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 뭐 단기적으로는 또 이게 마케팅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목표들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분야별로 목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창업자라면은 창업 아이디어 검증으로 뭐 성공을 확신한다라는 어떤 목표를 세울 수 있겠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핵심 결과 지표를 설정하셔야 되는데 이 핵심 결과 지표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세운 목표를 거기까지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을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에 따라서 지표에 가까이 갈수록 이제 목표에 다가간다 하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초기 스타트업이라고 했을 때 창업 아이디어 검증으로 성공을 확신한다라고 목표를 세웠다라면은 그 50명의 잠재 고객과 대화 및 피드백을 통해서 핵심 결과 지표를 세우고 거기에 대한 지표에 대한 어떤 계획을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그러면은 이 핵심 결과 지표와 목표까지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를 갖다가 실제 업무 목록을 해야 할 일들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앞서 설정한 우리가 목표와 핵심 결과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잠재 고객 선정 및 대화 일정 작성하기라든지 또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이 업무 과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OKR 프레임은 제가 이제 오브젝티브와 키 리절트 이니시티브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이제 회사의 사명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추구하는 어떤 방향, 존재의 이유라든지 이러한 미션, 사명을 먼저 세우시고 그 사명 아래 이제 전사적인 어떤 오브젝티브, 물론 분기나 반기별로 그 오브젝티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전사적인 OKR을 작성하실 때는 사명에서 그 아래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가기 위한 어떤 목표 세 가지 정도를 설정하시면 되는데, 이 회사에서 설정하는 이 오브젝티브 아래 또 회사에서 이 오브젝티브를 판단하기 위한 측정 가능한 그 핵심 결과 지표를 또 각각의 목표 아래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키 리절트가 회사 전사 OKR이라 그러는데, 키 리절트가 설정이 되면은 그 지표에 따라서 해당되는 그런 팀들이 있을 겁니다. 부서들이 그 각각의 키 리절트를 가지고 오브젝티브를 만들고 그 오브젝티브에 대한 또 키 리절트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키 리절트에 따라서 그 팀의 직원들이 또 다시 오브젝티브를 만들고 키 리절트를 설정해서 이니시티브 해야 할 일들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미션과 오브젝티브, 키 리절트가 전사적으로 팀과 개인까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야만 한 방향으로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OKR에서 이야기하는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집중하고 전념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회사든지 그 목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 우선순위의 목표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미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미션과 그 목표의 우선순위에 그 초점을 맞춰서 집중하고 전념해야 된다. 회사는 뭐 다양한 그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추구해야 될 그런 사업의 목표들이 많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표에 집중하고 전념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OKR은 3개월 단위로 운영을 해라라고 하고요. 그에 따른 그 목표와 핵심 결과 지표도 많이 안 하고 그냥 3개 정도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게끔 이렇게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 팀워크를 위한 정렬과 연결입니다. 그래서 팀워크를 위한 정렬과 연결은 OKR은 정렬이라는 의미는 조직이 집중하는 우선순위 목표에 팀이나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이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을 우리가 정렬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추구하는 어떤 그 목표 아래 또 팀도 그 추구하는 목표에 따른 어떤 또 팀의 목표가 있을 거고, 그 팀의 목표 아래 또 개인의 어떤 목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방향으로 정렬이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회사가 앞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회사가 목표만 세우고 그냥 그 추구할 게 아니라 팀워크를 통한 어떤 정렬과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책임 추적인데, 우리가 아까 목표와 핵심 결과 지표라든지 그 해야 할 일들 목록을 작성했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죠. 실제 얼마나 실행하고 있는지 이 추적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정기 점검과 목표 평가를 통해서 재평가를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성과 창출에 얼마나 지금 우리가 했던 목표와 지표들이 달성이 되고 있는지를 매주 단위로 또 점검해야 되고, 매월 또 회를 통해서 성과에 대한 어떤 그 회의를 통해서 추적해야 된다.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추적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최고를 향한 도전은 구글도 사실은 오늘날 최고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크롬을 개발할 때도 목표했던 사용자 수를 도달하지 못해 가지고 그거를 3년 이후에 도전을 또 수정해서 도전을 한 결과 뭐 크롬 사용자 수를
1억 1,100만 명까지 확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OKR에서 이야기하는 그 목표와 핵심 결과 지표는 만약에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잘 추진이 안 되면은 언제든지 다시 수정해서 다시 도전할 수 있게끔 그런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내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수정해서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이 OKR 정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업자 관점에서, 스타트업 관점에서 이 목표라는 것은 저는 어제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창업자의 목표는 창업을 하면서 이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팀과 개인이 이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게 단기적인 목표일 수도 있고 뭐 장기적인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스타트업의 OKR에서 이야기하는 목표는 뭔가 영감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동기부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야심차고 가슴 설레는 그런 도전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를 세웠을 때 이 목표를 생각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그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뭐 좀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좀 정성적인 목표를 세우셔야 되는데 뭐 만약에 여러분이 초기 스타트업이라 그러면 목표를 고객이 원하는 신제품을 출시하여 온라인 브랜드를 인지도를 높인다, 뭐 향상시킨다라고 목표를 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만약 이러한 목표를 세웠다 그러면은 이제 핵심 결과 지표를 설정하셔야 되는데 이 핵심 결과 지표는 창업자의 스타트업의 핵심 결과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며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한 이정표로 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지표에 기반해야 된다 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간결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세운 그 신제품 출시해서 온라인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핵심 결과 지표를 어떻게 세야 되느냐. 그건 이제 예시로 이제 적어봤습니다만은 핵심 결과 지표를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 맞춤 컨텐츠 확대로 팔로우 수 5만 명을 달성한다와 그 다음에 유튜브에 신제품 컨텐츠를 주 2회 업로드 시키고 구독자 수 1만 명을 확보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핵심 결과 지표는 웹사이트 트래픽을 30% 정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우리 핵심 결과 지표를 제가 이제 예시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이런 핵심 결과 지표가 우리가 목표한 기간에 어느 정도 달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목표는 뭐 그 핵심 결과 지표 달성에 따라서 충분히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계획으로서는 실제 이제 실행을 해야 되겠죠. 이 지표와 목표를 세웠다고 해가지고 모든 일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지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워야 할 실제 해야 될 일들, 그게 이제 이니셔티브라 그러죠. OKR에서는. 그래서 이 이니셔티브는 핵심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으로 실행해야 할 핵심 전략 행동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목표에 맞는 지표를 세우고 또 지표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세울 필요가 있고요. 앞서 우리가 세운 그 목표와 그 핵심 결과 지표에 따른 이니셔티브를 저는 이제 이렇게 예시로 만들어 봤습니다. 1개월 이내 온라인 콘텐츠 개발자 1명을 고용하는 거, 그 다음에 수행 기간 내 인플루언서 10명에게 리뷰를 작성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웹사이트 리뉴얼을 통해 업그레이드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실제 이제 실행해야 될 업무로 이제 작성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그 OKR 사례로 4개 업체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업체는 그 버드뷰에서 운영하는 그 앱 개발, 화에 관련된 그런 사례인데 오늘 이제 여러분 그 사업계획서 발표하신 분들 그 사례를 들어보니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조직 구조가 구성이 아직 그 완벽히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들처럼 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더라도
어쨌든 목표와 핵심 결과 지표와 그 이니시티브는 확실히 설정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그 버드뷰 하에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그 핸드메이드 작가분들 제품을 중개하는 그런 아이디어스라는 회사의 어떤 사례들을 한번 기사라든지 이런 데 한번 찾아보시면은 블로그에 들어가시도 아마 많이 있는데 그 사례를 한번 좀 자세하게 읽어보시기를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또 올버즈라는 해외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도 제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팀들이 OKR을 해서 성과를 창출하는 그 사례를 그 스포카라는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그 도도 포인트라는 사례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에 해당되는 핵심 결과 지표를 이루기 위한 직원들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일을 수행해 가느냐 하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자료도 그 화해 기술 블로그에 보면은 사실은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번에 OKR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느낀 점이 많은데 그 우리 소상공인이라든지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기업은 물론이고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그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가 좀 명확하지 않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업을 설립을 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겠다는 그런 목표가 없으면은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러한 그 프레임워크라 그러죠. 경영 도구인데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우리 사업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을 하시고 그거를 항상 염두에 주시고 사업을 추진하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러한 그 목표 관리 성과 도구를 활용해서 많은 성과를 성취했습니다만은 분명히 필요하다. 계획만 가지고는 안 된다.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행에 필요한 목표들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OKR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저도 이번 기회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어봤습니다만은 좀 읽어보고 앞으로 여러분들 작업하시는데 좀 많이 활용하시는 게 이번 강의의 목표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